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제가 벤츠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엊그젠가요? 벤츠님이 이제 뭐 사과 영상을 하나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이제 뭐 다 보지는 못하고 뭐 중간중간 조금 보고, 그리고 이제 밑에 달려있는 댓글도 쭉 봤는데, 그 영상과 이제 댓글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벤츠님의 그 사과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제 영상의 주제고요. 아니 근본적으로 사과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제 영상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과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근거를 저는 좀 대중과 군중의 어떤 특징에 빗대어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군중과 이 대중과 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흥미를 많이 갖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것 중에 한 가지인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특히 군중과 집단에 의해 가지고 어떤 현실에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예전에 있었던 뭐 황우석 사태도 있었고요. 뭐 또 광우병 사태도 있었고요. 이 미군을 향한 어떤 반미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와서 같은 경우는 뭐 반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박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이끌었던 것들, 이런 이제 요소들의 공통적인 요소가 이 군중과 집단이 행위의 주체가 돼가지고 그런 결과를 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통점인 것인데, 군중에 대한 연구는 뭐 실제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읽어봤던 책은 구스타프 르봉의 군중심리라는 책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몇 번 이미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군중에 대한 특징을 이 책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아스 카네티 라는 사람이 쓴 군중과 권력이라는 책인데 책의 난이도는 군중 심리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구스타프 르봉의 책을 한번 먼저 보시고 이 책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카네티가 군중에 대해 가지고 한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그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왜 도대체 벤츠님이 군중에게 그렇게 사과를 한 것이 달성될 수 없는 어떤 목적인지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내용부터 일단 좀 살펴보시죠. 일전에 이제 벤츠님이 구독자가 거의 뭐 300만을 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같은 경우는 259만 명으로 상당히 좀 많이 줄었죠. 원래 이제 그 벤츠님이 인기를 끌었던 것이 먹방 BJ로서 뭐 평범한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양인 것 같은데 저걸 지금 한 번에 다 드시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저 같은 사람은 특히 말이 안 되는데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저렇게 많이 먹는데 몸매가 이렇게 막 그냥 말도 안 되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기를 많이 끌었던 먹방 유튜버였던 벤츠님이 사건이 하나가 터지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검찰로부터 허위 과장 광고로 기소를 당하고 난 뒤에 이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그 허위 과장 광고로 벌금이 저렇게 이제 형이 선고가 됐었을 때 당시 이제 그 여론은 그렇게 막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벤츠가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 물론 허위 과장 광고 자체는 잘못된 게 맞지만 벤츠 말고도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 뭐 벌금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약간 좀 많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당시에 같은 경우는 여론이 막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그 뒤에 이제 나타난 것인데 저 이제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사과 영상 비슷하게 해가지고 악플 읽기라고 하는 영상을 이제 올렸어요. 근데 이제 이 영상에서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해명을 한다고 해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좀 분풀이 형태로 이렇게 시청자들이 느낄 수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짤도 지금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마치 이제 시청자한테 화를 내거나 마치 이렇게 뭔가 좀 구박을 하는 듯한 이래가지고 인성 문제가 이제 막 터진 거죠. 당시에 댓글들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 댓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 사과 영상을 첫 번째 올리고 난 뒤에 여론이 조금 안 좋아졌고, 그리고 한 다음에 시즌 1을 이제 종료를 한다라고 하면서 시즌 2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왔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시즌 1에서 시즌 2로 넘어가는 그 기간 자체가 막 이렇게 길지가 않았던 겁니다. 자숙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인성 문제, 이 사람이 뭐 실제로는 좀 가식적인 사람이었다.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조금 다른 사람이네. 라고 하는 대중의 어떤 실망감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길게 자숙을 가지지 않고 바로 시즌2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장면 같은 경우도 논란이 됐던 장면인데 여러분들 보시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막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막 냥냥 이래가지고 하니까 귀여운 발작이 하나보다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나오는 글을 보니까 이제 뭐 막 나가는 먹방 유튜버다 이래가지고 구독자 향해 서스름없이 손찌검 발길질을 한다 뭐 이렇게까지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런 장면들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얼마나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인식이 별로 안 좋았으면은 저런 식의 이제 글까지 나올까 싶을 정도로 이 벤츠를 향한 사람들의 어떤 실망은 굉장히 좀 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엊그제 이제 사과 영상을 또 올리신 거죠. 엊그제 이제 올린 사과 영상은 이제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올라가가지고 이 조회수가 130만 가까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좋아요가 6,200쯤 되는데 실효율가 36,000 가까이가 되는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실효율을 많이 누르고 있죠. 심지어 이 영상에서는 머리까지도 박습니다. 제가 이제 저 장면을 보면서 이 일련의 벤츠와 관련돼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야, 참 저 사람이 대중들의 어떤 다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구나. 머리까지 막 박고 막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정말 애를 많이 쓰는구나 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런 시도 자체가 대중에게 어떤 사랑을 다시 받는 요소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오늘 제 영상의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 엘리아스 카네티가 군중과 권력이라는 책에서 군중의 종류에 대해 가지고 한 5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그 군중의 종류 중에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군중이 추적군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적군중.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63페이지인데요. 추적군중은 재빨리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고려함으로써 형성된다. 그 목표는 군중에게 이미 알려져 있고 뚜렷이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까이에 있다. 이 군중은 살생을 위해 출현한 군중이며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이미 알고 있다. 이 군중은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간다. 따라서 이 군중을 속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다. 원래 이제 이 추적 군중이라고 한다면 약간 좀 조폭 원시 사회에서야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군중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1세기의 특징이 뭡니까? 이 기술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추적 군중이 발생하기 어려운 조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술의 발달을 통해 가지고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누가 지금 이 군중의 적인지를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기술 사회의 특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나타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식의 추적 군중도 특히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대중매체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나라들에서는 쉽게 이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통된 적이 누군지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추적 군중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계속돼서 누구나 이 군중에 가담하려 하며 누구나 한 대 치기 위해 조금이라도 재물에게 가까이 가려 한다. 자기 손으로 직접 못 칠 때는 남이 치는 거라도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저 댓글을 달고 계시는 분들이나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뭐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서도 우리가 당연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이 있겠죠. 벤츠라고 하는 공통된 어떤 희생물, 그 희생물에 대해 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공격을 가담하고 싶다라고 지금 카네티가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설령 내가 직접 가담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남이 공격을 가하는 거라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지금 추적 군중의 특징입니다. 카네티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단계죠. 재물은 군중에게 아무런 해도 끼칠 수가 없다. 그는 묶여있거나 도망 중이므로 반격할 여지는 전혀 없다. 그는 무방비 상태의 꼼짝없는 희생물일 뿐이다. 그는 또한 군중의 파괴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숙명적인 대상물일 뿐이므로 그를 죽이면 제재가 따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갖는 자는 아무도 없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벤츠가 설마 지금 이런 공격을 또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희생자가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제재가 따를지에 대한 두려움을 아무도 안 갖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추적군 중의 상태일 때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도대체가 이 추적군 중이 사라질 수가 있는가?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은요. 그러나 실제로 생기는 결과는 얘기했던 바와는 정반대이다. 살생을 하고 나면 군중은 오히려 전보다도 죽음의 위협을 느낀다. 그리고 군중은 와해되어 흩어진다. 이것은 일종의 도주이다. 재물이 커다란 것이었을수록 군중이 느끼는 공포감도 커진다. 그러니까 희생물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기 전에는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 사라지기 전까지는 저 사람이 저 희생자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제재가 온다라는 두려움이 전혀 없지만 막상 그 희생자가 사라지고 나면은 그 희생자가 실제로 살생의 결과로서 사라지고 나면은 그제서야 이제 군중은 공포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군중이 해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글쎄요, 카네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추적군중의 특징이 얼마나 지금 이제 상황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는 뭐 바라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이 카네티의 얘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본다라고 한다면은 벤츠님이 하셨어야 되는 거는 사과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기서는 어떤 사과를 하든지 간에 군중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결코 군중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받아내고 사과가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했어야 되는 것은 뭐냐? 실질적으로 그냥 자숙, 즉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숙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오히려 사과의 방식이 아니었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